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8분이네요. 지금 원래 수업을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게 있었어요. 수업이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시간을 6시 50분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상에 보면은 다음 수업이 바로 오늘 8시에 있어요. 그래서 6시 50분에 수업이 진행되고 7시 50분에 끝나지 않으면 8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업은 저한테 이제 진행할 수 없는 수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하려던 수업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행평가가 있어서 수업을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불가피하게 제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수업 잡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는 6시 57분까지인가 6분까지인가 기다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수업을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6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됐던 시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 또한 제가 만약에 그 수업이 없었다면은 잠깐 외출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내지는 제 아내가 아이와 저를 집에 두고 장을 보러 가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도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란 것이 저희가 이제 갓 돌진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굉장히 커요. 또한 저는 시간을 팔아 돈을 사기보다는 돈을 팔아 시간을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래왔고 지난 몇 년간 그래왔고 지금은 이제 못하다가 아이를 이제 저희 둘이만 함께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모든 하는 일들을 초 단위로 기록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엔 제가 굉장히 좀 쉬어가는 편이라서 좀 나태한 하루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저녁 먹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고 라고 이렇게 해서 36분째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결제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 없어서 결제가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앱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루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점점 늘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면서 저는 딱 짜여진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성적 관련해서 수업하지 않겠다, 회화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이가 성적에도 욕심이 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먼저 제시드리고 그 부분을 다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팔다가 라면을 이제 내신의 비유로 하고 내신과 수능의 비유로 하고 떡을 회화의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라면 장사를 굉장히 잘하던 집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라면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떡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라면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모든 자료들을 다 지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라면을 먹고 싶다는 학생, 이 라면을 먹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아이가 라면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떡 장사를 계속 하는 와중에 제가 쉬어야 될 시간을 쪼개서 라면집을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차린 거예요. 어떻게 시간 관리가 되냐면 한 주에 제가 2시간 수업을 할 때 이 아이에게 써야 되는 시간은 2시간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제가. 하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주에 2시간 수업을 하는데 한 주에 3-4시간을 소모를 해서 이 아이가 먹을 라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추리고 그거를 PDF로 만들고 그 다음 그 PDF를 보면서 풀어낼 만한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성적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작한 거고요. 제가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2학기 정도를 준비를 시켰어요. 지난 학기에 96점, 이번 학기에 100점이 나왔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라면 가게를 차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제가 원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뭘 더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다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미 2개인가 제작을 했는데 비공개로 놔뒀고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고 보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은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라면 가게를 닫으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수지타산적으로 맞지 않는 장사이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시작한 거죠. 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시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라면을 파는 사람이 아닌데 이 라면은 가격이 없는 상품으로서 굉장히 잘 만든 라면이에요. 저는 원래 라면 장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번 시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험 직전 한 주를 수업 2회를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서 수업을 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상품성이 전혀 없는 제가 이제 가격을 받지 않는 라면을 팔기 위해서 떡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 뭐 알았어. 내가 시작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점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성적 자판기가 되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은 아이에게 옳지 않아요. 아이는 이제 저한테 의존을 해서 성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성적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필요로 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벌 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라면집을 다시 차리면 돼요. 잘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는 안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라면집을 차려서 아이들한테 라면을 주면은 그러면은 아이들 건강에 좋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휘발성으로 계속 먹고 나서 계속 허기져 있고 그래서 라면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버는 건 버는 건데 그게 상관이 없고 아이들한테는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고기를 제가 계속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약간은 양상이 다르긴 한데 저는 라면 가게를 다시 닫을까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열었던 거를. 라면 가게를 차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아이한테. 즉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만약에 성적을 위해서 그걸 원한다면은 아이가 제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해낼 툴은 이미 제가 유료로 다 사서 구매를 해줬어요. 전 선물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저런. 아이에게 이미 아이패드에 필요한 키보드도 사줬었고 아이패드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2개 정도 사줬었죠. 저도 어차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